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6월 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국민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제정치학 박사이고 안보 문제를 오래 다뤄온 기자니까 이거를 이제 물론 저 혼자 다 알아챈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한국이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를 좀 고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제목은 문재인 정부 중국 및 북한과의 일전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G11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영국이 공동 성명 선언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뭔지 알고 했는지 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한번 들어주시고 슬기로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손에 떡 들고 중국 떡, 미국 떡 들고 아이샤 이렇게 장난치고 막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떤 거 먹고 휙 버리고 이거 먹지.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건 아주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나와가지고요 총력적인 대남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언론들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저 또한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중 전쟁의 하나의 일부로 보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중 대결의 하나의 큰 흐름으로 김여정의 대남 공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김정은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김여정이가 나와요. 정은이 어디 갔을까요? 건강 안 좋은 건 다 짐작하실 겁니다.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주장하는데 아마 짝퉁일 겁니다. 제가 김정은 짝퉁이랄 거를 아마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을 거요. 차이나 게이트도 그렇고 김정은 깎게무셔가 있다라는 주장을 저보다 먼저 한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제가 상당히 제 판단을 갖고 했었는데 지난번 방송에 나온 건 진짜였겠죠. 근데 가짜가 있어서 둘이 교대로 나갔는데 요즘 진짜는 숨어있고 가짜가 돌아다닐 때는 그 사람 얼굴을 찍은 사진은 잘 북한은 공개 안 하죠.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그 가짜 김정일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족 출신이고 좀 이렇게 예쁘고 잘 빵긋빵긋 웃는 애예요. 살이 좀 덜 쪘습니다. 그 키에 170도 안 되는 몸무게에 140kg 넘으면 사람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못 쪄요. 지금 그런 김정은을 좀 밀어내고 중국은 김여정 위주의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대남 공세를 하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 방편은 뭔가 하면 대북 식량 지원입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부족은 심각합니다. 보릿고개. 김여정에는 그렇게 줏대 있는 여자는 못 됩니다. 갖고 놀 수 있죠. 그래서 남북한 대립 국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관심이, 홍콩에 쏠린 미국의 관심이 한반도로 돌려서 중국을 한숨 돌리게 하는 대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든지 그들의 당, 뭐 해외 조사부쯤 되겠죠. 북한으로 따지면 그런 애들이 총력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하게 되면 미국하고 세게 붙어야 되죠. 홍콩을 쳐들어가도 그렇겠죠. 그걸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큰 사태가 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북한도 흥분하게 되면 와장창 일어나면은 그 다음 대만 사태하고 홍콩 사태는 뭉치는 거거든요. 중국 쉽게 보지 마십시오. 자, 중국이 왜 이런 공작을 하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트럼프의 초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G11에 참여하겠다. 뭐 G7이라고도 하죠. 라는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홍콩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정부는 미국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뿔나게 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홍콩 사태에 미국 편을 든 겁니다. 6월 2일 날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 정례 브리핑 자료입니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나오셔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현행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일부가 기사화되고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이때 SPN 뉴스의 김한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SPN은 서울 앤드 평양 그리고 뉴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란 뜻이죠.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탕 비서장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홍콩 민주화 운동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조슈아 웡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지지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외교부의 입장이 뭡니까? 네, 조슈아 영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국은 왜 지지해주지 않느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니까 우리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답변하기를, 자, 앞부분은 뭐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만은 뭐 홍콩은 중요한 제국이고 일국 양제도 중요하고 어쩌고 이건 다 이제 수사고요. 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 이 성명은 그 다음에 1985년이죠. 유엔에 조약 등록된 성명입니다. 그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중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슈아 웡이 원하던 답변을 해준 겁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중국도 동의했던 선언이니까 그걸 지지한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중국을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TN의 장하영 기자가 또 질의합니다. 홍콩 법이 일국 양제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로 대한민국 입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인철 대변인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또 이렇게 두 번 강조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이 있자 동아일보가 다음날 상세히 고건인데 보도를 해줬습니다. 아마 신문 보시는 분들은 쉽게 놓쳤을 거예요. 중국의 국가보안법, 홍콩 보안법이죠. 제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정부가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영 공동성명을 설명하는데요.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네요.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중영 공동성명의 핵심은 97년 홍콩 반환 시점으로부터 50년간 행정, 사법, 경제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 양제인데 중국 정부가 반중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과 개념상 대비된다. 충돌한다는 얘기죠.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며 잇따라 중영 공동성명 정신수호를 강조해왔다. 우리도 여기에 참여한 건데 이게 중국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독일들이 하는 거는 중국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친중 노선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이 분노를 표시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정부 관계자는 인권과 자유질서 등 보편적 가치가 수호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제 해설을 한 거죠. 왜 중영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라는 한 얘기에는 그런 뜻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 입장을 정한 거는 바로 전날에 있었던 한미 정상의 통화 때문은 아니다. 이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게 또 뭔가요? 살펴봤습니다. 6월 1일 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미국이 한국을 G7 정상회의의 초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불러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조금 조심했죠. 홍콩은 찬성했고 인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참여 의사가 있었을 때 홍콩의 유명한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쪽 기자들도 상당히 날카로워요. 한중 관계는 한국의 G7 초청 수락으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G7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7 참여로 한국은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푸탄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인 치화이까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G7 초청을 수락한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빼고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난처하게 입장에 처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중국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중국의 지주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두 바퀴 평화론을 하는데 그걸 잘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이는 한국 정부가 회담에 참여하더라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약속은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이 중거리 MRBM으로 동남아와 일본, 한국을 위협하잖아요.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맞서서 INF 조약을 폐기하면서 중국에 가까운 우방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은 좀 이걸 싫어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게 중국한테는 유리한데 문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취해도 중국은 한국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데런 림 호주 국립대 국제관계학연구원 박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G7이 G11입니다.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중국의 화웨이 기업 제재 등 중국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 한중 관계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보도를 중국 언론은 냈네요. 아직 우리 언론은 요거까지 못 보고 있죠. 홍콩 언론은 냈네요.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G11, G7 초청 수락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이미 토로했습니다. 짜오리젠 결리견인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 친구가 뭐라는 거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부드러운 말 속에 칼이 들어있죠. 자, 문 대통령이 G7, G11에 참여하겠다고 한 거는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대북 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하게 굽신거려도 꼼짝 못하거든요. 이수혁 대사는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중국도 우리를 택해주지 않고 미국도 그래? 너 두 가지 마음 품고 있어? 하고 조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한 가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좀 중국이 우리랑 많이 엮였지만 경제보다 중요한 게 축구 사는 안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중국이 미국을 세력 전이 못한다고 보는 게 뭐 학자라면 학자일 수도 엉터리 학자지만 저로서의 판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지 또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